자, 그래서 이제 스프링은 약결합을 사용을 하는데, 네, 약결합으로 의존 주입을 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XML 파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빈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의미합니다. 특히 스프링이 만든 객체.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자가 직접 만든 객체가 아니고 스프링이 만든 객체를 이제 빈이라고 하고요. 왜냐면은 객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전에도 빈, 그러니까 콩이죠, 콩. 네, 이게 콩. 커피콩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DTO 같은 것 만들 때 프라이빗하게 필드를 만들어서 뭔가 외부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게터 섹터를 이용해서만 저장하거나 변경하거나 얻어갈 수 있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빈이라고 하는 개념이 객체, 우리가 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되는데 거기서도 이 스프링이 관리하는 객체, 스프링이 만들어서 주입해주는 그 객체를 우리가 이제 보통 빈이라고 부르고요. 스프링에서 이제 XML을 이용해서 이렇게 의존 주입을 하는 경우는 우리 아까 그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메이븐이라고 하는 타입과 그레이들이라는 타입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예전에 사용하던 그 메이븐이라고 하는 그 타입에서는 XML을 이용해서 의존 주입을 했어요. 그 얘기는 XML 파일에다가 내가 가져오고 싶은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의 설정을 쭉 써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 말고도 자바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도 가져올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의존 주입을 할 때의 객체는 라이브러리도 포함하지만 DAO, DTO 뭐 이런 이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드 게시판을 만들 때에 사용자, 유저에 대한 또, 객체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글에 대한, 또 뭐 객체가 있어야 될 거고, 이런 객체들을 우리가 어노테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쓰고 이런 형태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 스프링에서 처음에 메이븐에서 XML을 이용해서 의존 주입을 많이 했는데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니까 XML 설정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이런 과도한 설정을 없애기 위해서 두 가지 의존 주입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제 사용하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만든 그레이드이라고 하는 타입.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어노테이션 골뱅이로 시작하는 이 주석으로 애너테이션을 이용해서 의존 주입하는 방법이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만 자바 코드를 이용해서 의존 주입을 하게 돼요. 어노테이션은 우리가 이미 좀 사용을 한 적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스프링 부트에서는 애너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애너테이션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스프링 부트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이 클래스를 컨트롤러로 쓰겠다라고 한다면은 골뱅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너테이션을 클래스 위에다가 달아주면 얘가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얘는 스프링은 이해를 해서 컨트롤러의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뭔가 그 폼에서 액션의 값으로 뭔가 요청을 받았는데 그게 메소드 방식이 get 방식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get 매핑이라고 하는 애너테이션을 이용하면은 어떤 요청이 왔을 때 내가 어떤 값을 리턴을 할지 그렇게 리턴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애너테이션은 간단하게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실습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만든 테스트라고 하는 HTML 파일은 일단 놔두고요. 이거는 이제 닫을게요. 닫고요. 뭐부터 해볼 거냐면은 컨트롤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도 헬로 스프링부터 한번 해봐야죠. 헬로 스프링부트라고 하는 그 문자를 화면에 띄우는 거를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 컨트롤러라고 하는 거는 자바 파일이니까 자바에다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com.study.mysite 여기다가 만들겠습니다. 컨트롤러의 이름은 A 컨트롤러라고 할게요. A 컨트롤러. 클래스의 이름을 A 컨트롤러. A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C는 소문자로 할게요. AC라고 하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C는 소문자로 A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위에다가 클래스 위에다가 그냥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너테이션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너테이션은 도대체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되는가?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가 임포트가 되면서 그 안에 로직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클래스를 가져오기 위해서 컨트롤 시프트 영문 O를 누르면 제가 이제 가져오는 이 컨트롤러라는 클래스가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패키지의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클래스가 되는 거고, 요거 궁금하니까 컨트롤 눌러서 클릭해 보면 인터페이스네. 인터페이스고 이제 이런 뭔가 로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또 클래스를 임포트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애너테이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는 컨트롤러로 쓰겠다라고 하는 의미라서 내가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리턴 타입을 스트링으로 해가지고 hello sp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코드를 넣을까?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일단은 넣어 볼 건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인덱스라고 하는 값을 여기 그러면은 리턴 타입을 보이드로 해서 이렇게 줄 거고, 그리고 여기에 애너테이션을 내가 get mapping이라고 하는 애너테이션을 쓸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져야 되니까 또 컨트롤 시프트 영문호 하면은 얘도 스트레이트 그 뭐지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요 패키지 안에 애너테이션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getMapping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얘도 인터페이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getMapping에다가 이제 소괄호를 열고 만약에 A라고 하는 요청을 보냈을 때, 자, 내가 슬래시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로컬호스트 땡땡 8080 해가지고 이렇게 엔터를 딱 치면 여기에 자동으로 이제 그 슬래시가 자동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네이버 사이트도 뭔가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요, 지금 되게 빠르게 넘어가지만 여기 네이버닷컴에 이렇게 슬래시가 자동으로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동으로 이제 슬래시가 붙는데 이게 지금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고 있는 거라서 항상 뭔가 제일 그 메인이 되는 지금은 로컬호스트 8080 거기에 자동으로 슬래시가 붙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요청을 하면은 A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는 거라서 뒤에 붙는 8080 뒤에 붙는 요 슬래시 A가 붙으면 이런 요청을 우리가 보냈다면 인덱스라고 하는 글자를 내가 콘솔 창에다 찍겠다라고 지금 일단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서버 쪽을 계속 껐다 꼈다가 해야 돼요. 실행을 시키려면. 그래서 여기서 다시 스타트 OR 리스타트 요거 버튼 요거 눌러가지고 다시 한번 서버를 껐다가 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8080 슬래시 A 라는 요청을 보냈을 때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아까는 404 에러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500 에러로 바뀌었어요. 500 에러로 바뀌고 그 다음에 콘솔 창을 좀 보면은 여기 인덱스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500 에러는 이제 페이지가 없음 에러는 아니죠. 그러니까 페이지는 이제 만들어졌는데 뭔가 코드 에러가 있을 때 나는 에러가 500 에러.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A라는 요청을 해서 헬로 스프링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된 거고요. 이 요청을 보냈을 때 인덱스에다 찍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잘 수행을 했는데 문제는 어떤 페이지를 보여줄 건지에 대한 코드가 없기 때문에 얘가 500 에러를 지금 띄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헬로우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그 문자를 내가 여기다 띄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뭐를 또 넣어줘야 되냐면은 애너테이션은 계속 반복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중첩해서 넣을 수 있어요. 여기에 리스폰스 바디라고 하는 애너테이션 요거를 일단
또 가져옵니다. 자, 이것도 애너테이션 패키지 안에 있는 리스폰스 응답하겠다. 그래서 바디에서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HTML 태그의 바디 태그 안에서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얘기는 바디에다가 출력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리턴 타입을 이제 스트링으로 주고 인덱스 이거는 그냥 없앨게요. 얘는 없애고 내가 리턴을 헬로를 그래도 안 하면 섭섭하니까 해야겠네. 헬로 스프링 부트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또 서버를 껐다가 켜야 됩니다. 8080/a라고 하는 요청을 다시 들어가 보면은 이제 헬로 스프링 부트가 뜹니다. 자, 이제 이게 기본 내용인데요.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너테이션을 써서 얘가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MVC 패턴이죠. 스프링도. 그래서 컨트롤러가 중간에서 요청이 오면 맵매핑이라고 하는 요청은 주소창으로 오는 요청이잖아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요청이 오면 달고 오면 나는 헬로 스프링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겠다라고 해놓고 여기에 지금 리턴을 이 문자를 리턴을 했어요. 그랬을 때 리스폰스 바디라고 하는 애너테이션이 있으면 말 그대로 리턴 받은 이 문자를 바디에다가 출력해서 응답할게 라고 해서 이 문자를 그냥 바로 출력해 준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로 접근을 해야지 저거 왜 로직을 왜 저렇게 되지? 라고 접근하면은 이제 이 리스폰스 바디가 가진 클래스 다 열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애너테이션으로 또 다 접근해서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이제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그것은 곧 뭐냐면은 내가 뭔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다 만들어져 있는 키트를 사다가 지으면 빨리 쉽게 이쁘게 잘 지을 수 있을 것을 직접 페인트를 만들고 흙을 막 해가지고 뭔가 막 시멘트를 만들고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스프링으로 왔을 때는 자동으로 다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한 의심을 할 필요는 없고 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는 사용 설명서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JSP를 공부하고 MVC 패턴을 공부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직이 그래도 어렴풋이는 이해가 가긴 갈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모델 1, 모델 2 이렇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로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어렴풋이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스프링 부트는 내가 해야 되는 그 역할들을 얘가 그냥 알아서 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편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노테이션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어노테이션이 그래서 스프링 부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노테이션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스프링 부트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노테이션을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아까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었죠. 이게 이제 엔트리 포인트가 되는 그 클래스에다가 붙여주는 그 애너테이션이었고 이 애너테이션은 보면은 컨피규레이션 그 다음에 이네이블 오토 컨피규레이션 그리고 컴포넌트 스캔이라고 하는 세 가지 어노테이션을 다 합친 게 바로 이 애너테이션입니다. 컨피규레이션은 말 그대로 이제 뭔가 설정할 때 쓰는 애너테이션이고 그다음에 이네이블 오토 컨피규레이션은 자동으로 또 설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애너테이션. 컴포넌트 스캔은 말 그대로 이제 그 클래스를 한번 쭉 이제 읽는 그런 관련된 애너테이션인데 요 세 가지를 합쳐서 가지고 있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레스트 컨트롤러 이거는 이제 우리가 레스트풀한 웹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컨트롤러를 정의할 때 사용을 한다. 그래서 컨트롤러라는 지금 우리가 썼던 고 애너테이션하고 레스폰시 바디를 합치면은 이 레스트 컨트롤러라는 애너테이션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따로 써도 되고 두 개를 합치면 요거 하나로만 써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제이슨이라고 하는 형태 그 자바스크립트 노테이션 해가지고 그 객체 그러니까 속성명 땡땡 속성값 요 형태로 데이터를 리턴을 할 때 레스트풀하다라는 이제 서비스를 구현을 하는데 그때 레스트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너테이션을 쓰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또 써볼게요.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 해서 URL을 메소드하고 매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메소드 그 어네이테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썼던 이제 겟 매핑 말고도 포스트 매핑도 있고요. 풋 매핑도 있고 딜리트 매핑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 get 요청, post 요청, 그다음에 put 요청, delete 요청 그런 요청이 왔을 때 특정한 메서드에다가 매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리퀘스트 매핑 해가지고 메소드 방식이 리퀘스트 메소드의 get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 이게 훨씬 짧은, 훨씬 알아보기도 쉽고 짧으니까 이게 훨씬 편하죠. 자, 그리고 중요한 이제 또 애너테이션 중에서 오토 와이어드라고 해서 자동 주입, 의존성 주입을 하겠다. 라고 하는 애너테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라고 하는 애너테이션이 스프링 빈으로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뭐 그거 말고도 레포지토리의 역할을 하는 애, 서비스의 역할을 하는 애,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는 애다라는 이런 이제 애너테이션들 지금 우리는 컨트롤러로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비스 계층이다. 그다음에 이거는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액세스하는 계층이다. 그다음에 뭔가 설정을 하는 클래스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붙여주는 빈도 그 애너테이션도 있고 스프링 컨테이너가 관리하는 객체다 해서 빈이라는 애너테이션. 그다음에 스프링 부트 자동 설정을 활성화하겠다라는 enable auto configuration. 그리고 컴포넌트 스캔에서 스프링 특정 패키지를 스캔해서 빈으로 등록하겠다. 그다음에 프로퍼티 파일을 로딩하겠다. 프로퍼티 소스, 밸류, 뭔가 속성값을 주입하겠다. 패스 베리어블, URL 경로의 변수를 또 뭔가 묶어서 매개 변수에 묶어가지고 사용하겠다. 리퀘스트 파람, 요청한 그 파라미터를 또 묶어서 사용하겠다. 리퀘스트 바디, 요청 그 한 본문 내용을 뭔가 바인딩 하겠다. 지금 또 우리가 썼던 리퀘스트 리스폰스 바디, 요거는 메서드에 반한 리턴 값을 HTTP 응답 본문으로 변환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문자를 스트링으로 준 그 리턴 값을 본문에 뿌려줬죠. 그거 말고도 뭐 세션 어트리뷰트, 모델 어트리뷰트 이런 이제 등등등 이제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고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하나씩 사용할 때마다 이것들의 역할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한번 쭉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제가 한번 언급하기 위해서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컨트롤러,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너테이션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해서 이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는 클래스 위에다가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내가 문자를 바꾸고 싶다면 여기에 얘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문자에 뿌려지는 문자를 바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원하는 문자로 한번 바꿔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없네요. 그리고 변경을 했어요. 저장을 했어요. 그랬을 때 브라우저에서는 아직 변경 안 됐죠. 왜냐? 또 서버를 껐다 켜야 되기 때문에 서버를 또 껐다가 키고 서버를 껐다 키는 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브라우저에 리프레시를 한번 걸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서버를 계속 껐다 켰다 하고 브라우저를 리프레시를 또 하고 굉장히 이제 손이 많이 가잖아요. 뭐 하나 수정할 때마다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또 굉장히 불편하겠죠. 물론 그러니까 예전에 작업하던 그 시대에는 뭐 이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만 이제 항상 그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거가 개선을 이제 하는 게 개발자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를 쓰면 이제 다시는 이걸 못해요. 이 짓을 못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할 건데요. 일단 스프링 부트 데브툴즈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디벨로퍼를 위한 툴이다, 개발자를 위한 툴이다라고 하는 그거 한번 설치를 해볼 건데 여러분 MVN 레포지토리로 한번 가서요. 라이브러리는 이제 여기서 검색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여기다가 데브툴즈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데브툴즈라고 검색하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죠? 이게 지금 1366명이 사용한 게 아니고 이게 몇만 단위일 거예요, 아마. 설마 이거를 17명이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스프링 부트 데브툴즈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전에 JSP에서 하던 방식은 이거를 다 이 버전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이 자르 파일을 다운받아서 얘를 여기다가 넣고 막 빌드 패스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지금
메이븐, 그레이들, 뭐 이런 식으로 있죠, 탭이. 우리는 지금 그레이드하고 그레이드 숏 중에서 둘 중에서 하나 가져오면 되는데, 숏으로 가져올게요. 네, 숏. 그래서 요거 그대로 클릭하면 복사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디다가 넣을 거냐면, 이 빌드 그레이들이라는 파일. 네,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여기에다가 디펜던시즈. 여기. 의존성.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그러면 이건 주석은 이제 이 여기서 가져왔다라는 거니까 그냥 없애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에서 적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에 네, 스프링 부트 데브 툴즈를 이제 적용하겠다 해서 여기 지금 버전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버전을 넣으면은 오히려 버전끼리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을 얘가 또 막 해결을 해야 되니까 버전을 그냥 안 넣겠습니다. 뺄게요. 버전 부분은 그냥 뺄게요. 여기 지금 MVN 레포지토리로 들어가서 여기서 devtool이라고 검색하면 devtools, 네, devtools라고 검색하면은 요거 스프링 부트 devtools 요거를 클릭해서 여기에 지금 이 버전 중에서요. 아무거나 들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버전을 없앨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버전을 나는 쓸 거다 그러면은 제일 많이 사용한 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그런 데로 들어가는 게 좋기는 하죠. 근데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요. 네, 최신 거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여기 버전, 네, 여기로 들어가서, 예, 그레이드, 네, 숏, 이 부분 클릭하면 카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빌드.그레이드. 네, 여기다가 디펜던시즈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하나를 그러면 설치를 하는 건데 얘가 인식을 하려면은 빌드.점 그레이드 요거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해가지고 이게 그레이드의 리프레시 그레이드 프로젝트 요거를 꼭 선택해줘야 됩니다. 요거를 꼭 한번 클릭을 해줘야지 밑에서 이렇게 읽어요. 예, 저거를 안 해주면 내가 아무리 여기다 넣고 저장해도 제가 안 읽어옵니다. 그래서 꼭 라이브러리 설치를 했을 때는 잊지 말고 빌드 그레이드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빌드에서 리프레시 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해야지 얘가 밑에서 이렇게 읽어서 적용을 이제 해주고 적용을 한 거는 여기에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에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이쪽에. 그걸 굳이 막 찾아서 뭐 진짜 설치가 됐나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 네. 그렇게 이제 설치가 됐으면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또 바꿔보죠. 여기서 내용을 또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네 여기 프로젝트에서 일단 여기서 한번 리프레시 해볼게요. 근데 처음에는 한 번은 껐다 켜야 되네요. 네, 처음에 한 번만 껐다 켤게요. 그리고 리프레시를 했을 때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또 변경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기 리프레시 버튼만 누르면 이제 또 변경. 그러니까 서버는 이제 안 껐다 켜도 돼요. 여기서 다시 변경을 내가 했다. 그러면은 저장을 딱 컨트롤 S를 누르는 순간 얘가 알아서 이렇게 서버를 얘가 알아서 껐다 켜줘요. 그래서 나는 리프레시만 하면은 여기 다시 변경으로 바뀌죠.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편해지면은 욕심이 끝이 없다고 이 리프레시도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그럼 또 그것도 또 라이브러리 설치하면 돼요. 리프레시 안 해도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바뀌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크롬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예, 크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또 있거든요. 그거를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일단 잘 되죠.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크롬에서 여기 지금 예, 3개짜리 버튼 있죠. 예, 요거 눌러가지고 확장 프로그램 그 다음에 크롬 웹스토어 방문하기 네, 여기로 갈게요. 크롬의 오른쪽 상단에 3개짜리 버튼 그리고 확장 프로그램에서 크롬 웹스토어 방문하기 여기에서 확장 프로그램 검색 여기에 라이브 리로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라이브 리로드 저도 이것 설치하고 이것도 다 설치했는데 이게 편해요. 얘가 좀 편하더라고요. 요 위에 거 말고 요게 편해서 네, 요거를 클릭해가지고 여기 크롬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요거를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확장 프로그램에 가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하는 게 좀 편하니까 여기 앞정 모양 있죠? 이 앞정을 클릭하면은 고정이 되면서 여기 이렇게 꺼내져요. 꺼내지면은 얘를 클릭하면 녹색으로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얘를 켜놓으면은 이제 내가 리프레시 안 눌러도 이제 알아서 제가 자동으로 뭔가 바뀌면 리프레시를 해줘요. 그러면 나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뭔가를 또 계속 이제 변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서버가 다시 꺼지고 켜지고 그리고 이때 이거 지금 불 꺼졌잖아요. 네, 요거 이렇게 클릭해서 처음에 한 번만 그때만 리로드를 한 번만 해줘요. 항상 제일 처음은 바로 안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또 변경을 하면 저장을 하는 순간 얘가 이렇게 알아서 변경되죠. 보세요. hello 라고 저장하면은 저기서 알아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서버도 안 켰다 껐다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도 리프레시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안 바뀌면은요 이걸 한번 브라우저 한번 껐다가 서버도 한번 껐다가 이게 한번 리셋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먹으면 이제 두 번째부터 먹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꺼내놓은 요 라이브 리로드도 한 번 껐다 켰다가 해서 한 번 이제 딱 먹으면 그 다음부터 두 번째부터 먹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설치할 때 혹시 설치할 때 앱 권한 부분 요거 권한 요거 이제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취소했으면 안 되겠죠. 네, 이런 권한 같은 거 다 주는 거는 액세스 오케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잘 될 겁니다. 아, 여기 서버 껐다 켜지는 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데브툴즈가 안 되는 거네요? 그죠? 데브툴즈가 안 되면은, 자, 여기 빌드 그레이드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얘를 마우스 오른쪽, 그레이드, 리프레시 그레이드 프로젝트. 요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얘가 지금 인식을 못했을 수 있어요. 요거를 리프레시를 해서 얘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처음에 한 번은 본인이 껐다 켰다 하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될 겁니다. 자, 지금 같은 이렇게 편리한 도구들이, 라이브러리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스프링 부트를 쓰면서 꼭 설치하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롬복이 있어요, 롬복. 그래서 롬복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게터, 세터,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동으로 또 애너테이션만 달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또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설치하겠습니다. 예. 자, 롬복을 설치하려면은요, 일단은 롬복을 검색을 해가지고요, 사이트에서 다운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네, 사이트 롬복 다운로드라고 검색해야 하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네요. 프로젝트 롬복이라고.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일단 먼저 다운을 먼저 받습니다. 여기에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을 할게요. 그 다운을 받았을 때 자르 파일이 받아질 건데 그거 압축 해제하지 마세요. 우리 아까도 자르 파일 압축 해제할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제하지 않고 CMD에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해제했었잖아요. 압축 풀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CMD 창에서 작업을 해줘야 돼서 다운이 다 됐으면은 마찬가지로 다운이 된 위치, 본인 지금 다운된 위치 폴더로 가서 아까처럼 이제 여기 있는 값을 복사해와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CMD 엔터를 눌러버리면 그냥 이게 CMD 창이 뜨면서 여기 경로가 자동으로 들어오죠. 그럼 여기에서 롬복 파일, 지금 다운받은 롬복 파일, 그거 이름만 복사를 해서 F2번, 컨트롤 A,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서 다운로드 위치에서 마찬가지로 자바 한 칸 띄고 대시 자르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엔터
치면은 설치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창이 뜨죠. 인스톨러. 근데 얘가 이제 아마 뭔가 경고청이 떴을 거예요. 저는 지금 경고청이 사라졌는데 얘가 못 찾겠다 위치를 라고 떴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치를 직접 찾기 위해서 확인창을 누른 다음에 여기 스페이스바이 로케이션 해서 내 위치 지정해 줄게를 클릭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게 STS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까 STS EXE 파일이 있던 위치 EXE 파일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STS가 설치가 됐던 여기 STS-4.24 시리즈 폴더 여기에 요거 스프링 부트 스위트 4.exe 요거를 선택하고 셀렉트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요 창이 뜨면은 여기서 인스톨 업데이트 그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쭉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 제일 마지막에 인스톨 석세스풀이 뜰 거예요. 그때 이제 퀵 인스톨러 선택을 하면 일단 롬복이 1차적으로는 이제 설치가 된 거고 근데 다 설치가 된 게 아니에요. 얘는 한 번 더 그레이드에다가 또 추가 한 번 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레이드에다가 추가를 해주려면은 마찬가지로 아까 MVN 레포지토리로 가서 여기서 롬복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사람들이 받은 거 위에 있죠. 네, 프로젝트 롬복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로 가서 얘도 버전 제일 많이 쓴 걸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우린 버전을 안 쓸 거라서 상관없어요. 그래도 버전 제일 많이 쓴 걸로 들어가 볼까? 네, 이렇게 들어가서 버전으로 들어가서 그레이드 숏으로 클릭해가지고 클릭하면 카피가 다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 빌드 그레이드에다가 아까 설치했던 데브툴즈 밑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자, 그러면 여기다가 붙여넣기 했을 때는 항상 뭐를 해야 된다? 저장하고 얘를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빌드, 리프레시 빌드, 네, 그레이드 프로젝트. 요거를 꼭 해줘야 된다. 아, 근데 이것도 버전 뺍시다. 버전 빼고 다시 할게요. 버전이 들어가 있으면 또 호환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서로 그냥 버전은 빼버리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레이드의 리프레시 빌드 그레이드 프로젝트 한번 더 할게요. 그런 다음에 얘는 STS를 종료하고 다시 시작해야지 확인이 될 수도 있긴 한데요. 먹는지 그래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래서 자바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 자 마이 사이트 패키지에다가 지금 아까 A 컨트롤러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B로 해서 왜냐면 제가 여기에 만드는 파일 웬만하면은 알파벳 순서로 쌓이게 만들려고 A, B를 붙이고 있어요. 이번에는 B 롬복이라고 할게요. 클래스를 B 롬복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주 간단하게 아이디하고 그다음에 num 필드를 두 개를 하나는 문자를 하나는 정수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메인 메소드를 하나 여기다가 만들게요. 여기다 만들어서 내가 저 b롬복이라고 하는 타입의 인스턴스를 롬복이라고 만들고요.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세터하고 세터를 애너테이션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골뱅이 getter 골뱅이 세터 그리고 임포트 컨트롤 시프트 영문 5 눌러서 임포트를 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막 지금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getter 세터가 만들어진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여기 윈도우의 쇼 뷰에 보면은 아웃라인이라는 패널이 있어요. 아웃라인 요거를 열어요. 그러면 여기 롬복에 get id, get num, set id, set num 나는 만들지도 않았는데 예, 이렇게 지금 아웃라인에 구성이 돼 있다. 얘네들이 포함이 돼 있으면은 이제 잘 작동하는 겁니다. 만약에 안 만들어져 있으면은 STS를 한번 껐다가 키세요. 나 이거 안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게터 세터를 넣으니까 자동으로 얘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으면은 활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코드를 더 넣어서 내가 이제 롬복이라고 하는 인스턴스의 set id로 이름 같은 거 지정하고
아이디 지정하고 그 다음에 setNum. 네, setNum을 쓸 수 있다는 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 숫자 같은 것도 이제 지정하고 그리고 한번 콘솔 창에다가 한번 게터로 한번 뿌려보자고요. 그러면은 게터들도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출력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그 윈도우에 보면은 Show View 여기 아웃라인이라는 패널이 있어요. 요거를 꺼내서 그러면 여기에 내가 만든 지금 그 패키지의 구성 요소들이 쭉 보이는데 게터 세터가 들어와 있죠?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껐다 키세요. 껐다 키고 그리고 혹시 빌드 그레이드 안 했으면 이거 꼭 해줘야 됩니다. 빌드 그레이드, 리프레시 그레이드 프로젝트 요거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안 먹을 수 있어요. 예, 얘가 왜냐면은 처음에 설치했을 땐 항상 한번 껐다 켜주거나 리셋하거나 예, 이렇게 해야지 먹을 때가 많아서 STS 한번 껐다 키면은 그때는 이제 잘 들어올 겁니다.